아파트 시세 바닥은 어디인가? 여러분들 아파트 시세 바닥은 어디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럼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아파트 시세 바닥은 언제인가? 자, 아까는 어디인가를 얘기했고 지금은 언제인가를 얘기했습니다. 네, 둘 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시세 바닥은 어딘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서울 집값 바닥은 언제인가? 이거는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고수입니다. 고수. 왜 고수입니까? 네, 언제라고 물었죠. 언제? 보통 99%의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가 투자에 그렇게 눈이 뜨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죠? 네,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항상 어디예요? 어디? 그 주식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그 아파트는 어디까지 올라가죠? 아니면은 그 주식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그 아파트는 어디까지 상승합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디라는 말을 묻습니다. 그런데 언제라고 대답하거나 언제라고 질문을 던진 사람은 이 사람은 고수입니다. 고수. 어디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이 판에서 투자의 시장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항상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간. 시간만이 알 수 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이다? 변동성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됐을 겁니다. 제 방송을 아직까지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그러면 사실 이 사람들은 언제인지 몰라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언제를 모르면 어디도 모르겠죠. 그래서 한 사람은 김기현 대표님은 2년 뒤라고 얘기하고 뭐 지금 한 사람은 또 뭐 6년 뒤라고 얘기하고 대충 어림잡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대등수치 그리고 시간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계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모는 종이 꺼내놓고 각도기로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간단하게 나오질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모델을 하나 지금 올렸습니다. 이 차트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있죠. 자, 이 하이먼 미스키라는 사람은 96년도에 타계를 한 사람입니다. 96년도에 미국의 경제학자인데 주류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연구를 좀 해봤겠죠. 주식 투자도 해보고 부동산 투자도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저도 이거를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논리는 이거죠. 꼭지를 만들기까지 시간입니다. 시간. 저는 항상 무엇을 본다고 했죠? 여러분들은 시간이죠. 언제라를 보는 겁니다. 언제. 그래서 어디라를 보질 않는다. 어디. 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삼성전자 어디에서 사느냐, 네, 언제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네, 아무리 좋은 주식도 꼭지에서 사게 되면은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잘 가져야 되는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하이먼 미스키라는 사람의 모델은 사실 금융 불안정 가설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금융 불안정 가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굉장히 보시면은 뭐 지저분하게 돌고 있죠. 사실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지금 경영학에 보면은 재무관리라고 있습니다. 이거 대학 재무관리에 보면은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바로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예, efficient market share이라고 EM 뭐 T라고 들고 EMH라고 그러는데 이 efficient market share이란 것은 효율적 시장 가설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까지 주류 경제였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이. 자, 효율적 시장 가설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은 어느 누구도 초과 이익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정보라는 것들이 모든 사람의 균등하게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데 누구든지 다 똑같은 평등하기 때문에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거다. 시장에서 누군가를 초과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남들이 갖지 못하는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하고 다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윤이 제로인 시장을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러고 경제학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다. 동일하게 정보가 오픈이 됐다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모든 것들이 정보가 균일하기 때문에. 자, 하이먼 미스키의 이 모델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이거는 금융 불안정 가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한번 볼게요.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시작부터 시작했죠. 1이 시작입니다. 2번이 꼭지를 쳤어요. 이게 2번이라 볼게요. 3번이 저점을 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겁니까? 네, 시간이죠. 그런데 시간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기간을 보시면은 네, 주로 이렇습니다. 7대 3이에요. 7대 3이고 혹은 8대 2입니다. 모든 시장의 사이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대부분요. 그래서 상승 기간이 하락 기간보다 항상 깁니다. 상승 기간이. 상승 기간이 길고 하락 기간이 우리가 이걸 하락이라고 하죠. 하락 기간이 길죠. 짧죠. 하락 기간은 굉장히 짧고 상승 기간이 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잃어요. 부동산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부동산은 어쩔 수 없이 버티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버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돈을 벌신 분들이 많은데 주식 같은 경우들 환급이 쉬운 상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돈을 거의 벌기 힘들다는 겁니다. 자, 이 이유가 있죠. 자, 상승 기간이 항상 7이고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식 잠깐 켰는데 하락이 3이다. 근데 이 하락으로 내려가는 공포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공포. 자, 이 공포가 크고 그리고 자, 이 새로운 논리가 등장하는 이 이번에 고점이 닿았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확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키우게 됩니다. 레버리지. 그래서 하락이 만약 10년 동안 우리가 부동산 상승기가 7년이고 하락기가 3년이다 그러면은 자, 만약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버리지 때문에 이 하락기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이것도 뭐 하이먼 미스키라는 이 금융 불안정 가설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이클은 어떻다? 7대 3 아니 혹은 8대 2의 비율로 상승 기간이 항상 길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동평균선이 보시면은 가격 이동평균선이 여기 지나다닙니다. 이제 빨간 이제 점선이죠. 사실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장기 이 평균 가격이라는 게 맞지가 않아요. 장기 평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지금 평균을 낸 것 같은데 단순 평균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 잘 보시려면은 지수 평균으로 봐야 됩니다. 지수 평균. 항상 지수 평균. 아시겠습니까? 뭐 가중 평균이라든가 지수 평균으로 봐야 되고 단순 평균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왜 지금 또 7대 3이 되느냐 이거죠. 하락 기간이 3이 되고 혹은 하락 기간이 상승 기간이 8이면 하락 기간이 2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 상승 기간은 항상 기냐 이겁니다. 하락 기간은 항상 왜 짧냐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화폐 가치. 이 기간 동안에도 화폐 가치는 하락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죠? 고로 어떻게 된다? 물가는 상승한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로 봤을 때는 무엇의 문제죠? 네, 해당의 재화의 원가의 문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가. 원가 자체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원가 자체는. 자, 지금의 아파트를 보시면은 10억짜리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왼쪽을 자주 한번 볼게요. 지금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네, 자, 이거 어디 갔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이게 지금 5억이 돼버렸어요. 급락이 떨어졌죠. 지금과 같은 이런 보시면 하락장기 급락이 떨어졌어. 5억이 돼버렸습니다. 뭐 이런 아파트 많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들의 원가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화폐 가치는 계속적으로 하락하니까. 그럼 이 아파트는 새 아파트를 지으려면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12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하락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10년짜리 10년 차입니다. 10년 차 아파트가 이제 5억이 됐는데 10년 차 아파트 34평이 5억이 됐는데 이거를 원가로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 원가도 사실 올라갑니다. 왜? 땅값이 있기 때문에. 검증 가치는 떨어지더라도 땅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한계가 하락에는 항상 부동산에서는 하락에서는 항상 한계가 나옵니다. 한계. 우리는 경제학에서 항상 한계가 중요하다고 했죠. 한계 기업, 한계 가구, 네, 한계 부동산.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한계.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도 한계다. 네, 그래서 원가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폭이 진행되면은 여기서 만약 7년이 올랐다 그러면은 2년에서 3년이 떨어진다. 8년 올랐고 2년 정도 하락한다 하면은 원가의 개념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군명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어디입니다. 어디.
그러면 네가 5억을 준다니까 이 아파트 똑같은 아파트 지어봐라. 못 짓습니다. 절대로 못 지어요. 왜? 아파트를 짓는 데는 원가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화폐 가치 하락이고 물가의 상승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다.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가 보시면은 한 10년에서 20년 엔고 때문에 올라간 적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그 외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하신 게 맞고,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손해나지 않는 구간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명한 투자는 어디서 투자하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명한 투자는 왜 현명한 투자입니까? 이 사람은 무위험 수익을 얻기 때문이다. 무위험.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수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위험이 없는 수익 구간을 한번 보세요. 점선 밑에 있죠. 여기서 점선 밑에 있죠. 이 두 군데서 사면은, 아파트를 만약에 사면은 절대가 손해 안 납니다. 절대로 손해 안 나요. 왜? 무위험 수익을 얻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 과감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 투자자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평균이 있습니다. 평균 가격 있죠. 이 점선이 막 돌아다닙니다. 이쪽. 그 위에서 삽니다. 그런데 대중이 참여할 때는 언제입니까? 완전히 이격이 벌어진 상태죠. 완전히 이격이 벌어졌죠. 평균 가격에 비해서. 이격이 완전히 벌어져 있죠. 이때 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맨 꼭지에 이르렀을 때는 무엇이 나타나냐? 새로운 이론이 등장한다. 새로운 논리가 등장합니다. 이 논리를 누가 만들어냅니까? 전문가가 만들어냅니다. 전문가. 3% 연불리 뭐 이런 분들 나타나서 지금 뭐 삼성전자 10만 시대 나간다. 무슨 4,000포인트 간다. 그리고 지금의 하락기 때는, 지금의 이제 하락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락이 얼마큼 맞습니까? 네. 여기서도 이제 좌절이 되죠. 좌절이 되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또 등장합니다. 네. 이 국면. 무위험 수익을 얻는 이 국면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왜? 어떤 논리입니까? 10년 하락장, 20년 폭락장. 예. 앞으로 집을 사지 말아야 되는 모든 이유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꼭지 여기죠. 꼭지 1번 국면. 1번 국면에서는 이런 논리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폭락을 하고 나서 이 좌절 단계에 이르나서는 이상하게 전문가들이 꼭 등장합니다. 절대로 집을 사는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집값이 폭락할 수 없는 집값이 반드시 폭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논리에 대해서만 무조건 설명이 들어갑니다. 새로운 논리가 등장하니까 전문가의 논리가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한 것은, 자, 이 평균 가격이 있습니다. 점선이 다니는 이 평균 가격에 사게 되면은 나는 원가의 개념 때문에 손해가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누가 등장하느냐? 전문가들. 그리고 책꼭지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로 책꼭지에 팔아야 되죠.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매도 못합니다. 새로운 논리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포의 국면에 우리가 지금 만연해 있죠. 그전까지 상승에 만연해 있다가 이 공포에 들어오게 되면은 왜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겁니까? 이거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빚을 끌어다 들여가지고, 네, 최대한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돈의 2배, 3배 이상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의 가치, 밸류에이션은 이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논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것이 자본주의 300년 동안 계속 반복됐던 논리입니다. 300년 동안 이 논리는 계속 지속됐어요. 10년에 한 번씩. 우리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IMF 때도 그렇고. 자,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테 어디라는 논리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그런 논리는 없고 언제라는 논리는 가능하죠. 시간을 계산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당장에 지금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것들이 뭐 극적인 반전을 깨한다. 그거는 네, 힘들겠죠. 왜? 지금의 이 국면인지 사실은 어디는 알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 국면인지, 자, 이 국면인지 뭐 지금 이제 바닥을 다 좌절 단계 이미 다 꺾었는지 1번, 2번, 3번 어디 국면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나 돈을 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현명한 투자자들. 시장 평균 가격 이하로 사게 되면은 절대로 잃지 않는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